안녕하십니까.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19일 어제 독도 동북방 한국 방공 식별구역까지 들어왔다가 나갔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합참본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는 순차적으로 카디스에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의 카디스 침입 이전부터 전투기와 공중급유기를 투입해서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정상적인 전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스는 자기 나라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 공해 상공에 설정한 하늘 영역으로 자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때에는 나가줄 것을 요청하거나 격추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선포해 놓은 구역입니다. 여기서 지난 17일 미국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2021년 한국에서의 미국의 외교와 안보라는 주제의 간담회에서 있었던 미국 측의 입장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펜앤마이크가 보도한 내용 가운데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와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발언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과 중국은 끊임없이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시험하고 우리의 강한 결속력을 약화시킬 방법을 찾을 것이다. 이는 의심의 씨앗을 뿌리고 한국과 미국을 이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국이 안보 동맹인 미국과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 이는 한미 동맹의 역사와 견고함에 대해 의심을 갖도록 만드는 교묘한 술책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어느 나라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미 선택했습니다. 한국 전쟁 종전 당시인 1953년에 선택했고 미국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1950년에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미국과 중국이 최근 열린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포함해서 몇 개의 중요한 지점에서 협력을 잘 할 수 있었지만은 현재 국제 질서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스 전 대사는 북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대화와 군사적 대비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협상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제재를 완화하거나 군사훈련을 줄여서는 안 되며 이는 이미 실패가 입증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을 일으키는 주요 동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 한미 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직에서 퇴임한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중국은 국제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바꾸려는 시도를 함으로써 이 지역의 불안정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전투기와 정찰기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스를 침범한 사례는 지난 3년 동안 300%가 늘었고 중국 어선들이 경렬 비도 등 서해 섬들을 침범하는 경우도 올해 급격히 늘었다고 했습니다. 올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해안경비대가 불법 조업 혐의로 중국 어선들을 납포했다며 중국이 경제적으로 한국에 고삐를 쥐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압박을 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직접 간접적으로 끊임없이 위반하면서 북한을 방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영내 패권국이 되려는 야욕이 제한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의 술수로부터 한국이 어떻게든 면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종전선언 서명이 되면 그 다음날 무엇이 달라지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이것은 평화협정이 아니다. 휴전협정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며 미국이 한국을 방위한다는 우리의 조약상 의무도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재래식 능력들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나는 우리가 정전협정이라는 이름으로 종전선언을 이미 했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도 북한에 퍼주기만 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 아니다. 일부는 종전선언이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법적 의미나 실제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은 이에 대해 나 자신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의 지도력 하에 통합된 군사령부를 발동시킨 과거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폐기하자는 움직임이 안전보상이사회 내에서 있을 것이라는 증거가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대사가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한 것을 지적하면서 유엔사가 해체된다면 정전협정의 전체가 사라지고 이는 곧 한반도의 전쟁 재개를 막은 유일하게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법적 장치를 없애는 일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이런 상황은 위험이 아니라 도박이 될 수 있으며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 다음날 무엇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북한이 미사일과 핵 그리고 재래식 능력들을 마치 기다리거나 있었다는 듯이 득달같이 철폐시킬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걸 없앨 놈들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방위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 조약상 의무가 저절로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